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참 연말 분위기 느끼기가 쉽지가 않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울한 분위기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놓아줄 생각을 하질 않는데요. 어제 좀 기분 좋게 오르나 싶었더니 하루 만에 이 모든 상승분들 내려놓고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이 지금 대체로 하락하고 일부 종목들만 드물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IT 부품주도 지금 현재 파란색 일색입니다. 하지만 미래나노텍은 홀로 독야 적적하는 모습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미래첨단소재가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영향 때문인데요. 미래첨단 소재는 지금 현재 계약 금액이 올해 회사 예상 매출액의 약 6배 수준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또 IT 부품주 내에서 엘컴텍도 현재 26%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난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거의 9% 가까이 급락한 여파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현재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LG에너지솔루션 거의 3% 가까이 밀리고 있고 삼성 SDI 2%대 약세입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역시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보고 계신 이 전기전자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세를 보인 여파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또 쉽지 않은 모습들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되면서 시장 좀 연말 분위기 좀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산타랠리는 정말 실종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항공주들 역시 계속되고 있는 이 리오프닝 기대감 더해지면서 항공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어제에 비한다면 조금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주들 0.7%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드디어 5G 조금 개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 더해지면서 어제 통신 관련주들 강세였었는데 오늘도 통신 관련주들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들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지금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인데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지금 전 종목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IT 부품 3%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지금 경기 둔화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거의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상승 업종은 굉장히 드문 모습이고요. 지금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계속해서 지금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여행 항공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 빨간 불빛들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나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행 관련주들, 항공주들은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상승 동력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된다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경기 둔화와 주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만 여기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각이 더 되겠죠. 만약에 대부분의 기업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면 여기서 옥석가리를 가야 되죠. 어떤 기업은 이익이 10%씩 증가하고 어떤 기업은 이익이 50%씩 증가하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한테 오히려 존재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안 좋은데 여기서 플러스가 나? 이러면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여행주다라는 거죠. 여행주 같은 경우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때 이제 대거 사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고 올 봄에도 한 차례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열리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물론 어제 뉴스에 나올 때는 청두라는 지역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가든 여행을 가든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며칠을 묵고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를 며칠 해야 되는 플러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청두 지역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 호텔 격리를 면제한다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홍콩에서 신문에 나온 게 베이징이 1월 3일부터 그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다행스럽게 또 확인된 것은 마카오도 이제 중국 정부 하에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호텔 격리를 안 한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관광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이제 시범 지역으로 한두 군데씩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열자라는 개념인데. 자, 제가 왜 중국을 아직은 보지 말자라는 거라면 중국은 언젠간 열릴 거지만 그건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 가시는 분들 워낙 많습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다들 일본을 갔거나 현재 계시거나 갔다 올 계획을 가신 분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 보면. 또 이제 중년층들 보면 베트남 가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뭘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고 여행사 타고 가고 이번에 오늘 또 나온 인터파크 뉴스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12월 중순에 항공 티켓 발행과 인터파크를 통한 여행이 작년 대비 몇 프로 늘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뉴스 봤어요. 1000% 넘게. 1,8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죠. 그때 당시 여행 가는 경우가 제로였기 때문에 1,800%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찍힐까 안 찍힐까? 이제는 뇌피셜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뭐 이런 거죠.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라면,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다라면 이런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대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바뀌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 섹터다. 특히 항공, 카지노, 여행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 지겨운 거 아니야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서 이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리오프닝 기대감 자체가 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계속해서 마치 웨이브처럼 좀 있었다가 꺼졌다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조금씩 각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아닌 정말 실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기대감으로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 확신을 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항공주들이 시장이 이렇게나 빠지는 가운데서도 오름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높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오늘 장중에 8%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5%대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티웨이 항공 혼자서만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항공주가 오르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티웨이 항공만 거의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인데 오늘 티웨이 항공의 강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익을 냈고 올 초에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펜 LCC 전체 합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친 것보다 여객 수용 능력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LCC 중에 강자는 누구였죠? 제주항공이었죠. 제주항공 주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야 이걸 제가 여러분들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린 이후부터도 한참 올랐습니다. 그 제주항공이 단연 1등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진에어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LCC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어요. 뭐 유상증자를 했건 차입을 했던 어려운 시기가 나왔는데 지금 LCC 같은 경우 제가 11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예매를 언제냐면 9월 달에 했거든요. 9월 달에 이제 도쿄 그 항공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에는 없었어요, LCC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타고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방송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LCC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쿄 노선에.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TA 같은 경우 가장 뒤처진 항공사였고 재무구조가 가장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이제 뭐 파산설까지 나오고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원 구매자가 없다 보니까 파산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이제 드디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LCC 같은 경우 그동안 제주 노선에서 돈을 벌지 않았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해란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 제주까지 1시간 날아가는데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1시간 날아가는 근거리에 뭐가 있냐면 상해가 있고요. 오사카가 있죠. 근데 요금은 얼마죠? 제주까지 요즘 한 15만 원 하나, 10만 원, 15만 원 하나요? 근데 오사카 지금 가려면 여러분들 30에서 50만 원 줘야 됩니다. 똑같은 1시간을 날아가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죠? 2배, 3배 내지 4배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동일한 예로 도쿄까지 2시간 정도 날아간다라고 보면 비행기는 올라가고 내려올 때 기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1시간 날아가는 거랑 2시간 날아가는 거랑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료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도쿄 지금 가려면 LCC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주까지 15만 원에 2배면 30만 원 받는 거하고 도쿄까지 50만 원 받는 거하고 이익이 어디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도쿄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1시간 정도 거리는 항공사 다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인 계시면 물어보시죠. 비행기가 떴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익 나는 구간이 아니에요. 떴다가 얼마만큼 순항고도로 가느냐에서 이익이 나는 건데 이게 바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 놀랐었던 TA 항공이 이제부터 캐시플로우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확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올라주려는 그 초입에 들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제약 관련주들 거의 대다수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뭐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 최근에 좀 연말 되기 전에 제약 바이오가 막판 스퍼트를 내려는 건가 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들 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조금이나마 봤었던 반등분들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 둔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시각 자체가 차갑게 식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제약 이 바이오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현재 시장에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좀 짜 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일 텐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시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오늘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700선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빠진다? 테슬라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왜 빠지냐라고 봤을 때 자, 어제 이제 나온 우리가 대주주 10억이 확정이 됐죠. 더군다나 이제 가족 합산까지 되다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대주주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회피성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두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회피성 자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 주문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매수 주문을 안 넣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리거가 일단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냐? 27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장 안 열립니다. 그때는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29일까지 주주 명부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려면 27일 날까지 매도를 해야 돼요. 반대로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27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27일 날 사셔야 배당 받으시지 28일 날 배당 사시면 배당 못 받습니다. 어찌됐든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매물 출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주식에서 그나마 잘 선방했던 게 제약, 의료기기 이런 쪽들이었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빠지는데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가 강성부 펀드의 매입이라는 게 드러났죠, 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또 한 차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오늘 좀 빠지죠. 한편으로는 오늘 레오켄바이오가 상당히 올라가죠. 레오켄바이오가 암제네 ADP라는 표적 암 치료제에 대한 기술 특허 이전을 했어요. 1조 6천억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걸릴 문제예요. 이게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레고켄바이오 홀로 올라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수급 논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성장 섹터라는 거 슬기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카오도 다 빠지고 있고 성장주 섹터, 게임 엔터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장 취약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제약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 참 언제나 우리 일반 투자자들 눈물을 좀 쏙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조차도 좀 쉽지 않게 돌아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일부 종목들만 조금씩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크게 좀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차영주 소장님 대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자, 차 소장님의 지금 현재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적이죠.
어제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진에어 같은 경우 4분기 흑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장 빠릅니다. 원래 이제 그 제주항공이 내년 1분기에 흑자라는 가능성을 증권가에서 거론했고 하나투어도 내년 상반기 흑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쌓았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할 기에는 아직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정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 200원 오르고 하루에 100원 빠지고 200원 오르고 100원 빠지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였어요. 제가 제주항공을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가 11,000원대고요. 지금 1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관들이 하루도 안 펴놓고 사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좀 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들보다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그럽니다. 앞서 이제 제가 중국을 조금 나중에 보자라고 했던 게 중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 말고도 지금 이 여행 그 사들이 수익이 나는데 중국이 열리면 이 플러스 알파죠. 대박이 더 터지는 거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중국 없어도 지금 흑자가 나는데 중국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대박이죠.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제주도에다가 카지노랑 호텔을 크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중문단지라고 있죠. 중문단지 제일 끝에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된 호텔인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다 카지노를 지었어요. 카지노 지은 게 언제냐? 2021년이에요. 코로나 시국이었죠. 아무도 안 왔죠. 지금 제주도는 국제선이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국제선이 오픈이 안 됐습니다. 원래 카지노 이건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제선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대박이죠. 홍콩,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원래 제주도에 대한 선호들이 높잖아요.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롯데관광개발이 홍콩에다가 전세기를 한 대 띄웠어요. 약 200명의 VIP들을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 쓰고 가냐? 500억 쓰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사라든지 검색이 다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가가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결국 국제선들이 뜨고 중국이 열리게 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지금 뭐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좀 크지만 이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진득하니 갖고 계시다. 이러다가 한번 주가가 변동성이 확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롯데관광개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롯데관광개발 사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후에 조금씩 주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지금 롯데관광개발 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 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는 저희가 오늘 시장을 분석해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일 장 문이 열렸을 때 대체 우리는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전략 가다듬어 봐야 되겠죠.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장 시초가 공략 업종 대체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기차 충전기가 선택됐습니다.
네, 뭐 경기 둔화 우려다 뭐다 해서 지금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이 제반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일런 업종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연일 지금 뭐 추락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나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체 왜 전기차 충전기를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전기차 충전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공약 업종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이제 업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그 전기차 관련 업종이 말씀해 주셨듯이 테슬라의 영향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왜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종을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테슬라의 영향으로 빠지고 있는 거지 또 기업에 대한 문제나 또는 뭐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2035년부터 그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고 뭐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신차를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만 이제 생산해서 전기차에 좀 올인하겠다라는 등의 그 전기차에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이제 글로벌 전체를 좀 살펴본다면 벌써 전기차의 비중이 좀 그 1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고 있죠. 휴게소에서도 한 30분 동안밖에 충전 못하고 줄도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 구입을 아직까지는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건 그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야 하는 이유고요. 자, 그리고 그 최근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면 SK, GS 등의 주유소를 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그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을 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LG전자가 또 한 중소기업의 그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를 통째로 사들이면서 그 LG 측에서도 전기차 충전에 이제 그 신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LG U+는 핸드폰 회사죠. 그 EV 충전 통합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충전기 사용을 위한 예약, 그리고 충전 후에 결제와 포인트 적립 등의 그 전기차의 충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앱인데, 자, 이렇게 앱까지 앱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본다면 그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그만큼 공급이 적어서 예약하는 정도까지 이런 어플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대중화되기 전에 그 앱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좀 일시적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겠죠. 그만큼 더욱 빨리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전국의 정부청사의 그 전기차 충전기 201대를 그 추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그 현재는 그 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296기를 갖추게 됩니다. 또 그리고 2024년에는 총 676기의 이제 3배가 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는 그런 이슈로 또 조만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그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전기차나 뭐 2차 전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본다면 전기차가 많이 생겨난다면 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충전소를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수익률도 좋고 이제 그래서 쉽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전기차 충전소 업종을 택했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뭐 전기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익숙한 길 아니면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 가기가 겁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관련주에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 주관 기업이죠. 동양 EMP가 선정됐습니다. 동양 EMP 오늘 장중에 낙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장중 내내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도 1%대 하락세 보이면서 14,5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동양 EMP가 뽑혔는데요. 자,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동양 EMP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양 EMP에 대해서 기업 설명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먼저 동양 EMP는 그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등의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삼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그 전기차 충전기 그 등의 이제 친환경 제품과 또 LED 조명에 쓰이는 그 SMPS 등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전원 공급 장치는 그 범용 제품이 아닌 그 특정 모델을 위해서 그 개발한 주문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광 열전지 등의 제품에 필요한 전력 변환 장치의 연구를 현재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 유럽 잠시만요. 해외 각국의 안전 규격에 맞춰서 그 미주나 유럽이나 중국의 호주나 인도 등의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무선 충전 플랫폼 개발에 대한 이제 국책 과제를 또 주관 기업으로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충전 플랫폼은 이제 정차 중부터 이제 주행 시까지 무선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국제 표준 규격 상호 호환이 다 가능해서 다수의 이용 차량을 동시에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나와주는 UAM이나 아니면 드론, 로봇 등에도 이제 무선 충전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 가정용 PCS 시장에서 그 수년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축적한 많은 경험과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무선 충전을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의지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의 경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업종을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선 충전기는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선 충전을 이제 국책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는 필수 요소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본다면은 일단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19년도에 4,827억 원이 나왔는데 20년도에 좀 부진하다가 이제 작년도쯤에는 한 5,200억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분기만 좀 살펴보자면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할 것 같은데 그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조금 그 20년도 대비해서 주로 들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제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작년 그 20년도에 대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이제 이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은 중요한 점이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 한 30%대에서 이제 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유보율을 좀 살펴본다면은 한 6,581, 그리고 뭐 그 이번 3분기에는 7,181 정도로 나와주면서 이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또 차트의 흐름을 또 보자면 그 이전에 그 움직임을 보면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충전소 이제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준 모습인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제네시스 뭐 GV60 뭐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3회 그 3 나온다고 하고 이제 무선 전기 충전을 한다고 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그 동양 EMP가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은 이제 10월 말부터 보면은 쭉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11월 말 정도에 이제 한 달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상승 추세에 비해서 이제 절반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눌렸고 이제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의 흐름상으로도 이제 그 이슈가 조만간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슈를 맨날 살펴보면은 전기 충전소에 관한 이슈가 한 하루에 뭐 한 3-4가지가 나와준다면은 그 이슈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폭을 보여줘야 되는데, 움직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그 이슈들을 축적을 해가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슈들이 한두 번 더 나와준다면은 그때서 이제 억눌렸던 이제 그런 투심이 폭발적이게 나오면서 그 중심선이 이제 한 14,800원 분을 돌파를 한다면, 자, 일단 전고점 1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솔직히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월요일 날에 시초가로 이제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3,000 이제 그 600원 선, 61일 평선이죠. 61일 평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으로서 이제 이탈을 한다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3,600원으로 이제 꼭 지키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로는 그 19,000원 선, 19,000원 선에 이제 보시면 19,000원 선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서 일단 그 진입하시고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진입하시고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서 손절가 대응차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동양 EMP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손절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13,6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영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69% 내린 2,31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19% 내린 69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선이 무너져 버린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물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졌고요.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힘든 모습들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연말장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변동성을 밑으로 한번 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3%는 기본적으로 다 흔들렸고요. 물론 오늘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지금 하락 종목수 개수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있는 개수가 1377개, 올라가는 거 130개. 그러니까 130개 올라가고 1377개 빠지면 웬만한 거 다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종목들 거의 다 빠졌는데 8%, 15%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꽤 눈에 들어오고요. 뭐 6%짜리 마이너스 나는 것도 찾으려면 금방금방 찾습니다. 4%, 5% 빠진 애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안 빠진 애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60일선 저렇게 깨면 안 돼요. 근데 뭐 깨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먼저 볼게요. 미국 시장이 어제 흔들렸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이 정도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깨질 정도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 좀 오바스럽다 정도인데, 그렇다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가 왕창 나와갖고 지금 폭락하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지만 오늘 미국장 열린 다음에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전저점, 이미 나스닥은 60일선 깨졌습니다. 유럽 시장도 60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라면 그래도 이 정도 꼬랑지는 좀 달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단 이유가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제 10억이 아니고 좀 더 상향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10억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 그러죠. 그런 세력들은 지금 주식을 지금서부터 장 마감이 아니고 연말장까지 이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쏟아진 게 아닌가. 나는 이거는 이제 확증은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좀 오버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빠졌습니다. 그럼 수급은 무지하게 나쁘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그 대주주 요건 이미 이전에 있었던 현행대로 이제 그대로 늘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늘리질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량들을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 산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저의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보면 금융투자가 어제도 1조 사고 오늘도 2,700원 사면서 주식을 10억 이상 들고 있는 그런 대주주 요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양도세를 물기 싫은 사람들의 물량들을 다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빨리 돌려보세요. 어제 바로 이 시간에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시장은 급등 아닐 거다. 빠지면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연초장에서는 빠지면서 시작할 거니까 연말장에서 현금을 들고 주식을 좀 팔아라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한 얘기고요. 어제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는 2시간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팔아라, 팔아라. 현금 아주 만들어 놓고 1월 2일 날 개장하고 나서 시장 방향 보고 들어가자.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보다는 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년장으로 가기 전에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2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다 녹화 방송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그렇게 폭락장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만 없으면 어느 정도 평이하게 좀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등을 줄 때 혹시 모르니까 현금화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폭락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조 증상이나 증상은 없어요. 물론 오늘 빠진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쁜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들어주면 현금화를 좀 하세요. 했다가 확인을 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확인? 미국 시장이 폭등하는지 급락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년장에서. 왜냐면 이게 올라갈지 급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랑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제 과거의 경험상 이거는 뭐 차트 분석도 아니고 그냥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흔들고 갔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제 해드렸던 건데 벌써부터 조금 흔들리는 게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들어주면 꼭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해놨다가 안전하게 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OTT 관련주들, 엔터주들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5% 혹은 7%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많이 빠졌죠 오늘? 근데 이거 더 빠지면 뭐 하면 돼요? 뭐 싸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단타치기 좋은 매매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종목들, 뭐 애니플러스니, 뭐 중앙 컨텐츠니, 중앙이라니, 뭐 키스트니 이런 종목들 연초장에서 한번 빼고 시작한다. 시장이 박살나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6,000원 주워다 보면 여기서 7,000원 먹어도 한 근 20% 먹을걸요? 15%? 16%, 8,000원 올라가면 32%.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확인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냥 느낌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나 진짜로 빠질 것 같은 뭔가 증거 자료가 있느냐 그거는 없습니다. 뭐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들도 많이 안 팔고요. 기관들하고 금융투자는 계속 삽니다. 그러면 수급만 보게 되면 안 빠지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내년장에서 폭등을 할 건지 폭락을 할 건지 아직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화를 해놓고 관망한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내년장에서 엄청나게 폭등 장세로 미국 시장이 시작한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겁니다.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대면서 미국 시장이 폭등해갖고 막 다우가 나스닥이 막 8% 가고 10%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2,400으로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면 그러면 그때 현금화했던 걸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서 자, 종목 두 가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TI항공인데요. 항공주들이 어제도 강했고 어제도 TI항공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어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TI항공 오늘도 움직였던 게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 지속.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인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대감이 꺾이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1월달 중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물려 있는 사람들은 올라올 때마다 잘 빠져나오시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까지도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분할 매도하는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이건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올해 내내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기사도 나오죠. 자동차 이제 내년부터 안 팔릴 거다. 이거 미국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빠지는 이유가 내년에 자동차 저조할 거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에다가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는 그냥 관망만 하시거나 안 건드리거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인데 이게 제가 여름에서 이제 금리 인상 계속 파월 의장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주 같은 경우들은 잡아놓고 그냥 길게 보면은 배당도 주고 나중에서는 수익 날 거다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강하죠. 그래서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은근슬쩍 강한 지금의 흐름인데요. 배당 받으면 그냥 개파락 떨어질 겁니다. 배당 나길라. 그래서 그냥 배당 받으면
수익 나신 분들은 한번 챙겨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은 많이 났으니까 24% 넘게 났잖아요. 자, 그럼 시장 점수 얘기하겠습니다. 65점 양, 매수 포인트 65점 양, 화장품 테마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